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타점 전문 채널 타점쟁입니다. 코인 투자를 하면서 코인을 처음 입문을 하시거나 시장에서 코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한국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혹은 코인원 정도를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장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 투자를 지금 3년 정도를 코인 시장에 있어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한국 거래소만 이용을 하는 코인 투자자분들은 코인 투자를 지금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쓰는 거래 페어는 KRW 라고 해서 즉 원화라는 얘기입니다. 화폐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거래 페어를 쓸까요? 달러입니다. 이 USD를 1대1로 패깅을 맞춰 놓은 게 테더라는 코인입니다. 1테더와 1달러는 동일한 가치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만 코인베이스에서 USD 페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통 바이낸스, 비트겟, 주맥스 어떤 거래소든 테더 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1테더를 저희는 1달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화 페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원화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고요. 테더 페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익은 테더로 들어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환율이 1000원까지 떨어졌었다가 1450원까지 한번 올라갔었다가 한 번 더 빠지면서 환율을 잡는가 했더니 다시 1300원대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원화를 들고 있는 건 실시간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 달러를 바꾸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플러스 사유가 필요합니다. 100달러 이런 소액을 가지고 환전할 때는 괜찮지만 10,000달러 이상 은행에서 바꾸게 되면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플러스 은행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달러가 안전하다는 건 아니고 원화보다는 달러의 가치가 지켜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돈이 10,000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 1,300만 원 정도 돈인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1,300만 원보다 아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3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못해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3개월, 4개월 정도 있다 보면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거고, 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면 이미 내 통장은 마이너스 본 상태에서 환전을 할 수가 없겠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환전이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전송을 시킵니다. 첫 번째 A라는 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내 업비트 지갑 안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치의 A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외 거래소로 옮겼을 때 1,000만원치의 A라는 코인이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진 코인을 해외 거래소 현물 페어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원화가 아닌 테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살 수 있는 코인들을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꾸게 되면 원화를 손쉽게 달러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환전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A라는 코인이 업비트에도 있고요. 해외 거래소에도 있습니다.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김프라고 들어보셨죠? 한국 거래소의 코인이 해외 거래소의 코인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원에 A라는 코인을 살 수 있으면 한국 거래소에는 110원. 이렇게 되면 차익이 1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프가 10%가 난다 라는 얘기는 한국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가 10%
싸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에서 같은 코인을 사도 우리는 10%를 비싸게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한국 거래소에 보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났고 그대로 한국 거래소에 보내기만 해도 1,10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선물 투자가 가능합니다. 선물 투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선물 투자란 주식에서 파생 상품으로 나오는 레버리지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시드는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이 B라는 사람의 시드도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A라는 사람이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A라는 코인을 사고 싶어서 매수를 합니다. 코인을 1,000만 원치 들고 있게 되겠죠. 그런데 B라는 코인도 1,000만 원치를 매수를 받고 싶습니다. 가진 시드가 1,000만 원 뿐인데 B라는 코인을 1,000만 원을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코인을 팔고 B라는 코인을 다시 사야 되는 방법이나 아니면 1,000만 원을 재입금해서 2,000만 원의 시드로 B라는 코인을 살 수 있겠죠. 이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B라는 사람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자본금 1,000만 원을 들고 A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그런데 현물 1,000만 원이 아니라 선물로 똑같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똑같이 B라는 코인을 매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A와는 다르게 현물 투자가 아닌 선물 투자를 하는 투자자였고 맨 처음에 한 배 레버리지로 1,000만 원을 들어가게 되면 모든 돈이 코인에 담겨 있고 코인을 레버리지를 10배까지 끌어서 내가 1,000만 원을 온전히 한 배로 태운 게 아니라 100만 원을 곱하기 10배 레버리지를 통해 1,000만 원 가치를 가진 다음 B라는 코인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1,000만 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금 2,000만 원을 가지고서야 이 두 코인을 받을 수 있는 A라는 사람을 반면에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만 가지고서도 A라는 코인, B라는 코인을 1,000만 원치 매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물 투자라는 건 한정적인 시드를 분할로 똑같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가능하고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1,000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에 100배로 1,000만 원짜리 포지션을 100개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해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한 배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라는 코인을 매수를 받고 싶어서 이 1,000만 원 가치 동일하게 코인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A 코인은 1,000만 원을 뺄 생각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란 돈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선물 지갑 안에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A라는 코인의 포지션을 100만 원 곱하기 10배 레버리지를 통해서 선물 지갑 안에 나머지 9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10배의 포지션을 가진 이 A라는 코인은 1,000만 원의 포지션이 유지가 되면서 선물 지갑에는 나머지 900만 원의 잔고가 남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B라는 코인에서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잡게 된다면 1,000만 원 가치가 그대로면서 지갑 안에는 800만 원이 남게 되겠죠.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 저한테 제가 가진 시드는 이 정도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코인을 사고 싶은데 더 추가할 돈은 없지만 가진 투자 종목에서 어떤 것을 정리를 하고 사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안 하고 싶긴 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이 받습니다. 사실 내가 정말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선물 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버리지는 무한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한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 방법이고, 선물 투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돈은 1000만원이라는 한정된 시드지만 이걸로 얼마든지 1000만원짜리 포지션을 내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투자로 1000만원짜리 포지션을 5개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총 들어간 돈이 5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담보금, 내 지갑 안에 잔고는 1000만원이지만 5천만원의 포지션이 잡히면서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의 수량은 5천만원치입니다. 현물 투자를 했을 때 1000만원에서 10%가 하락을 하면 100만원이 마이너스겠죠. 하지만 내가 1000만원짜리 포지션을 5개를 들어간 5천만원이 10%를 하락을 하게 되면 나는 마이너스가 500만원이 나겠죠. 반대로 똑같습니다. 모든 포지션이 10%가 상승을 했었을 때도 똑같이 500만원을 버는 겁니다. 이런 선물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현물 투자의 답답한 점은 이겁니다. 언제든지 잡고 싶은데 내가 A라는 코인을 사게 될 경우 그 코인을 정리하거나 추가적으로 입금을 해야지 나머지 다른 코인을 잡을 수가 있는 반면에 선물이란 투자는 내가 1000만원이 있으면 1000만원짜리 포지션을 잡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 다시 한번 다른 코인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이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현물보다는 선물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고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드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포지션 수량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해외 거래소를 써야 되는 딱 3번째 이유고요. 사실 앞의 내용은 다 전부 투자에 관한 이런 얘기고요. 저는 오로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더로서 제가 이 차트에서 가장 유심하게 지켜보는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테더 차트고요. 거래소는 바이낸스 차트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인들을 분석을 할 때 저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 BTC 테더 마켓만 차트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해외 거래소에서 1등은 바이낸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볼륨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 패턴, 캔들맥,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 중에 거래량이 필요 없는 매매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비트코인 업비트 차트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바이낸스 테더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비교가 되시나요? 이 말은 즉 원화 마켓에서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은 테더 차트로 분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알트코인은 업비트 차트를 분석을 해드립니다. 알트코인 또한 테더 페어가 있고요. 테더 페어의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합니다.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왜냐? 테더 페어에서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할 때 있어서 차트는 기본 중 기본입니다. 그러면 원화 마켓에서 차트를 비교 분석을 하는 것보다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많은 시장 참여자가 참여를 한 그런 거래소에서 차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해외 거래소에서 테더로 거래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수익금이 달러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선물 거래를 이용해서 내가 한정된 시드로 원하는 포지션만큼 잡을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로 출금을 할 때 환율을 적용을 받아서 그냥 출금을 해도 돈이 김프 차익 때문에 복사가 되는 격입니다.
그런데 업비트나 빗썸만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업비트에서 거래를 잘 안 할 뿐더러 말 그대로 순환 펌핑 장에서만 간단하게 현물을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 뿐이지 모든 현물과 선물 거래는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코인판에 처음 유입이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코인판에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유튜버나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레버리지를 높게 써서 저기 카지노에서 바카라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부터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가면서 큰 수익을 저와 함께 같이 나눠 갖는 것, 이것을 위해 저는 유튜브를 지인들한테 추천을 받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방법, 이런 유튜브를 찍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업비트와 빗썸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는 코인 투자를 할 때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선물 투자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의 가격이 왜 나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면서 해외 거래소는 필수라는 것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비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 빛을 길을 따라